콜라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먹는 콜라겐, 주사, 바르는 콜라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화에 있어서 콜라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콜라겐이 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콜라겐의 질이 떨어지고 양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주름이나 처짐이나 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걸 새로 만들어주거나 양을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콜라겐은 세포가 아니거든요. 일종의 단백질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콜라겐은 뭐 한 20-30년은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어저께 만들어진 콜라겐과 20년 전에 만들어진 콜라겐은 콜라겐 고유의 기능, 공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탄력을 주고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콜라겐을 빨리빨리 새 거를 만들어서 보충을 못 해주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이 없고 기능을 잘 못하는 콜라겐의 비율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 양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방법과 질을 좋게 해주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요즘은 이제 우리 몸에서 양질의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많이 시술이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만드니까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건 섬유아세포, 섬유모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인 거예요. 콜라겐과 같은 섬유를 만들어내는 공장의 일을 하는 세포가 늙어서 일을 잘 못하게 됐을 때 그거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모양을 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섬유아세포 강화술은 무엇을 피부에 침투시켜주는 시술인가요? 섬유아세포를 배양하면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성장인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피부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시술이죠. 섬유아세포를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섬유아세포를 넣어줄 수도 있죠. 그거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넣어주느냐? 주사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게 되나요? 이게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침투시킬 때 쪽 잘 안 들어가거든요. 크기가 크죠, 단백질은 일단. 네. 롤러로 이제 미세하게 피부에 구멍을 내주고 그걸 잘 들어가게 초음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집어넣어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게는 안 하겠죠. 그거는 구멍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침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현미경으로 보면 보일 정도, 눈으로 봐선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하게 많은 구멍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주고 아주 편안하게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밀어넣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취 연고를 바르지 않고도 가능할까요? 마취 연고를 바르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바르고 하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하겠죠. 대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니까. 사실 마취 연고 바르는 것 자체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얘기는 하고 나서 뭐 심하게 빨개진다든지 딱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일상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죠. 정도는.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한두 시간 정도는 조금 발긋한 느낌은 살짝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술하고 나서 침투하고 진정하고 이러면 그게 1시간 정도 관리가 지나니까 지장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꾸준히 간격을 두고서는 해야 되는 거죠.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 그렇죠. 일회성 시술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시술이군요. 서마지나 울세라 이런 걸 한번 하고 중간에 이런 시술을 해주면 좀 더 콜라겐 합성이나 이런 거를 더 유발할 테니까 궁합이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시술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도 우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경험상 보면은 하고 나서 직후에도 기본적으로는 콜라겐을 생성을 활성화시켜주는 물질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배양액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하고 나서 당일은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며칠 지나고 나면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졌다, 피부가 매끈매끈해졌다, 촉촉해졌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보습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포 배양액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는데 배양액이라고 하는 거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좋은 단백질들이 많거든요. 단백질이 피부에 침투를 하게 됐을 때는 단백질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서 수분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가벼운 물광 효과 같은 그런 효과들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분에 성장인자를 넣어주는 치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섬유아세포 강화술, 큐티스의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시술의 경우는 그 중에서 특별히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아세포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 하면서 같이 목과 요 가슴 쪽까지 시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쪽도 햇빛 노출도 많고 그래서 노화가 되니까 같이 하면 더 좋겠죠. 특히나 목이 좀 이렇게 얇으면서 자글자글한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하시면은 꽤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미들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모공이나 결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투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피부 결이 좋아지고 이런 효과도 당연히 얻을 수 있죠.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통증이나 이런 거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붓기라든지 얼굴 붉음증, 피해야 될 것 이런 것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콜라겐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 가장 캐주얼하게 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목동 현대점 신장현 원장 청담점 논학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